그런 고급 실버타운도 결국 화려한 감옥일 뿐이다. 이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72세,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저는 그날 아들의 차에 짐을 싣고 골드라이프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값진 도전의 시작이 될 줄은.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버타운에서의 경험과 그곳을 탈출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과정입니다. 황혼의 반란이라고 이름 붙인 저의 작은 도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노후 사연,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버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아들 석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그날은 그의 결혼기념일 모임이 끝난 후였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퇴직 후 5년이 지난 저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자식들은 그런 저를 걱정했나 봅니다. 골드라이프라는 실버타운 아세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서도 몇 분이 가셨다고 들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 나를 내보내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취미활동도 많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독서 모임도 있답니다.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곳에는 45년을 함께 보낸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서 아내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이와 교수가 된 딸 미영이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들어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가끔은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쓰는 것이 취미였는데 그마저도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만 구경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되잖아요. 미영이의 부드러운 설득에 결국 구경이라도 가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실버타운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는 마치 5성급 호텔 같았고 곳곳에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수영장,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있더군요. 제가 도착했을 때 마침 현관에서 바이올린 연주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음악을 감상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친절하게 시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 선생님, 저희 골든라이프에서는 어르신들의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취미도 발견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거예요. 특히 문학 동호회와 시 낭송회가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40년간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시와 소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문학의 밤을 열어요. 자신이 쓴 시나 좋아하는 작품을 낭독하는 시간이죠. 정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몇몇 입주민을 만나보니 다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 대학 동기인 이 교수도 있었는데 그는 이곳 생활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정호야, 나는 여기 온 지 6개월 됐는데 정말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하고 오후에는 책 읽고 저녁에는 음악 들으며 와인 한 잔 그야말로 천국이지. 자식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집안일 걱정도 없고. 동기의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게 아니라 제 삶의 한 챕터를 완전히 닫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혼자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활기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석진이와 미영이는 기뻐했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 집은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혹시 실버타운 생활이 맞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게요. 입주 첫날 가족들이 저를 배웅했습니다. 석진이가 제 짐을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주말마다 지호랑 놀러 올게요. 지호는 제 손자인데 중학생이 막 된 활발한 아이입니다. 저와 특별한 유대감이 있어서 주말마다 함께 책을 읽거나 야구를 보곤 했습니다. 지호와 계속 만날 수 있다는 약속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자주 올게요. 여기 도서관도 같이 가보고 싶어요. 지호의 밝은 미소에 저도 웃음 지었습니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한편으로는 설렘과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고 발코니에서는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연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새로 입주한 5명의 노인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헬스장, 도서관, 미술실, 음악실,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장서가 많았고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문학의 밤이 있으니 꼭 참석해보세요. 정 선생님처럼 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오시면 모임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담당 사회복지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첫 식사는 놀라웠습니다. 영양사가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메뉴라고 했는데 맛도 좋고 식재료도 신선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대충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이렇게 잘 차려진 식사를 하니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맞은편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영배라고 합니다. 택시기사로 30년 일했죠. 거칠지만 친근한 인상의 사나이였습니다. 자기 소개를 나누다 보니 영배 씨는 저와 달리 자녀가 없어 외롭다며 실버타운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문학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 소설이요. 택시 운전하면서 손님 없을 때 항상 책 읽었거든요. 영배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국어교사였던 저는 문학을 전공했지만 영배 씨의 책에 대한 이야기는 생생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정 선생, 내가 책은 많이 못 읽어도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 30년 운전하면서 온갖 인생사 다 들었어. 그거 다 모아서 책 한 권은 쓸 수 있을 거야. 영배 씨의 유머 감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문학 모임 회장이라는 송아림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8세의 하림 씨는 전직 국어 교사로 같은 직업이었던 저와 금방 친해졌습니다. 정 선생님, 목요일 문학의 밤에 혹시 발표할 작품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회원이 오실 때마다 자기소개 겸 한 작품씩 낭독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문득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쓴 시가 생각났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시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 편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림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정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목요일이 다가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학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입주민들이 모여 차와 간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배 씨도 와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림 씨의 소개로 저는 마지막 순서에 제 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 실려 마지막에는 목이 메었습니다. 빈자리라는 시였습니다. 아내가 남긴 빈자리에 대한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시였죠. 낭독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어요. 하림 씨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공감받는다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실버타운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는 영배 씨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썼습니다. 문학 모임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석진이와 미영이도 약속대로 지호를 데리고 가끔 방문했습니다. 지호는 제 방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함께 실버타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림 씨의 제안으로 지역 문학제에 참가하기로 했고 제시 새로운 아침 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영배 씨와는 더욱 친해져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문학적 소양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삶에 대한 통찰력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정 선생, 인생이란 게 참 재밌어. 내가 30년 택시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즐기느냐야. 영배 씨의 말은 항상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닌 삶에서 체득한 지혜였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실버타운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이던 문학 프로그램이 1번으로 줄었고 약속된 도서관 신간 입고는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달 신간은 예산 문제로 다음 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담당자의 말에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문제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음식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신선했던 재료들이 냉동식품으로 대체되고 메뉴도 단조로워졌습니다. 건강에 좋다던 식단은 어디로 갔는지 짜고 기름진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도 성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 선생,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하림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주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시설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처음에는 주의 깊게 읽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배 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급히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프론트 데스크로 달려가 보니 당직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주문의 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친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결국 직접 119를 불러 영배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실버타운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일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문의 시간 의료 서비스를 약속하셨는데 정작 비상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관리자는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돈을 냈는데. 영배 씨의 분노에 저도 동의했지만 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경영이 안 좋아서 비용 절감해야 한데 난방도 조금 줄이고 식사질도 낮추래. 그래도 되나?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 윗선 지시래.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이미 계약금은 다 받았잖아. 노인네들은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영배 씨와 하림 씨에게 알리자 그들도 분노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우리가 소비자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하림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악화되는 와중에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방문하겠다던 석진의 방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전화마저 짧게 끝났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석진의 변명이 반복되었고 딸 미영은 해외 출장이 잦아 더 뜸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특히 아픈 것은 손자 지호와의 관계였습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함께 책을 읽고 야구를 보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실버타운에는 외출 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늦게 돌아오는 외출은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입학식 시간이 오후라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지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꼭 갈게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일이 되자 예상대로 외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며 저녁 6시 이후 귀가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니 양해해 주세요. 결국 전화로만 축하를 전했고 지호의 실망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음에 보면 되죠. 지호의 이해하는 말투가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서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이용을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오래 산 사람들과 새로 온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위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 입주민이 다가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제가 앉는 자리인데요. 영배 씨는 이런 상황에 더 직접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 유치원이야? 자리 맡아놓고 그러는 거? 우리 모두 똑같이 돈 내고 사는 거야. 영배 씨의 직설적인 태도 때문에 몇몇 입주민들과 갈등이 생겼고 저와 하림 씨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 6개월 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고 약속된 서비스는 제공받지 못하고 자유마저 제한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영배 씨와 하림 씨와 함께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림 씨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고민이에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영배 씨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야.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다니요? 어디로요? 그리고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림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입주민들을 조직하기로 한 거죠. 우리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고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축소되었는지 문서화해야 해요. 다음 날부터 저희 셋은 비밀리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입주 당시 약속받은 서비스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다른 입주민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해 그들의 불만사항도 수집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거 제자 중 변호사가 된 김준혁에게 연락해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준혁은 계약서를 검토한 후 연락해 왔습니다. 선생님, 이 계약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특히 24시간 의료 서비스, 같은 안전 관련 부분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준혁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저는 20명 정도의 입주민이 서명한 요구서를 들고 관리자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의 형식적인 대답에 저는 더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양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개선안을 원합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묘한 긴장감이 실버타운을 감쌌습니다. 직원들은 저희를 대할 때 경계하는 눈치였고 몇몇 입주민들은 저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입주민들이
저희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에게 이 상황을 알리자 그는 놀라며 곧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당장 다른 실버타운을 알아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다른 실버타운도 결국은 비슷할 거야.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고 싶구나. 석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시겠어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먼저 해봐야 할 일이 있어. 석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영배 씨와 하림 씨와 함께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지역 언론에 실버타운의 문제를 알리는 기사가 나갔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희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내가 40년 교직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칠 것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제 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황혼의 반란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들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압박을 느낀 실버타운 본사에서 마침내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제안된 해결책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시적인 서비스 개선과 약간의 월 이용료 할인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제안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계약 해지와 보증금 전액 환불을 원합니다. 저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다른 입주민들도 동조했고 마침내 실버타운 측도 굴복했습니다. 과도한 요구사항이 아니었기에 그들도 이미지 손상을 더 겪기보다는 타협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계약 해지와 함께 전액 환불을 약속받은 저와 영배 씨, 하림 씨를 포함한 10여 명의 입주민들은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문학 모임 친구들이 작별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비록 실버타운의 시스템에는 실망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소중했으니까요. 정 선생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세요. 저희도 언젠가 따라갈지도 모르겠어요. 한 입주민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는 날, 예상치 못하게 많은 입주민들이 로비에 모여 저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에 저희와 갈등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영배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면 어떨까요? 각자 독립된 공간은 있대. 공유 공간도 있는 그런 집에서요. 하림 씨도 눈을 빛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서로 도울 수 있고 외롭지도 않고 우리만의 규칙으로 살 수 있잖아요. 석진에게 이 계획을 설명하자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곧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진 생각이세요. 제가 부동산 찾는 것부터 도와드릴게요. 석진의 도움으로 넓은 주택을 구입하고 각자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세 사람이 기본 멤버가 되고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노인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2개의 방을 더 마련했습니다. 주택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대중교통이 편리했고 주변에 공원과 도서관이 있어 생활하기 좋았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규칙을 만들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야.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영배 씨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저희는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각자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저는 문화 담당으로 도서관과 연계 시니어를 위한 문학 교실을 열었고 영배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노인 운전자 안전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하림 씨는 지역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며 쉐어하우스와 지역사회를 연결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생활 습관이 달랐고 사소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 집회를 열어 문제점을 솔직하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았습니다. 영배 씨, 음악을 너무 크게 틀면 하림 씨가 책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어폰을 쓰겠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양보가 쌓이면서 저희의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 후, 빈 방 2개에도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영 할머니는 73세의 전직 간호사로 밝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78세의 전직 목수로 손재주가 좋아 집안에 고장난 것들을 금세 고쳐놓았습니다. 5명이 된 저희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 할머니의 제안으로 작은 텃밭을 확장해 유기농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고, 상철 할아버지는 마당에 아름다운 정원 벤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석진과 미영은 제 독립적인 모습에 존경심을 느끼고 더 자주 방문하며 지호와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 집에서 주말마다 자도 돼요. 지호의 질문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방도 따로 마련해 놓았단다. 지호는 주말마다 찾아와 실버타운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많은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상철 할아버지에게 목공을 배우고, 밤에는 저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여요. 지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비록 실버타운처럼 호화로운 시설은 없었지만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커뮤니티가 있는 이곳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생활 방식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곧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요청해왔고,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정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희도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에 저희는 기꺼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계약 작성부터 공간 구성, 규칙 만들기, 갈등 해결 방법까지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인근 지역에 2개의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더 생겼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전국에 10개가 넘는 유사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를 넘어 노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의 문학교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노인들만 참석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 20명 이상이 모이는 활발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 모임 덕분에 제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생 쓰고 싶었던 자서전을 이제야 쓰고 있답니다. 80대의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사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성장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영배 씨의 노인 운전자 안전 교육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의 30년 운전 경험과 유머러스한 강의 스타일은 노인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이 들면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배우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영배 씨는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많은 노인 운전자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림 씨는 지역축제위원회에 합류해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이었죠. 어르신들의 지혜와 아이들의 창의력이 만나면 멋진 시너지가 생겨요. 서로에게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노인들에게는 존중받는 느낌을, 아이들에게는 역사와 전통을 배우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론 쉐어하우스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영배 씨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였죠.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응급실에 실려갔고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모두 병원에 머물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했습니다. 영배 씨가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저희는 다 함께 울었습니다. 야, 이렇게 울어대면 내가 죽은 줄 알겠네. 영배 씨의 유머는 여전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각자의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프로토콜도 만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석진이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웃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이웃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빛의 시작임을.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